안녕하세요.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문희소 소설가의 목요일엔 떡볶이를입니다. 이 소설은 22년 개정 교과서 중2학년 1학기 미래엔 민병본 1단원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과학소설로 지금보다 과학시술이 발달한 2067년의 미래시대가 배경이에요. 서술자는 외형이 17세 소녀로 고정된 안드로이드 로봇인 나이고 이름은 루빈이에요. 노인들의 정서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인 나는 목요일마다 방문하는 할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로 차츰 인간적인 감정을 익히고 관계의 소중함을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인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서술자인 나가 어떻게 엉뚱한 해석으로 웃음을 자아내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나는 목요일에 할머니 집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자 첫날이라 그렇다면서 배를 누르지 않고 대기하고 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는 냄새 분자를 수치로 분석하는데요. 데이터에 없는 여러 냄새 분자가 동시에 감지되자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할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서 안드로이드임을 추측할 수 있어요. 나는 할머니가 시력 교정을 받지 않고 안경을 쓴 것, 피부 재생 시술도 받지 않고 주름 등의 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 은빛마을 지원센터에서 무상 지급한 단종된 머슬수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 기본형 가구를 사용하는 집안의 모습 등으로 목요일 할머니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곳곳에는 할머니가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많았고 할머니는 콩나물 떡볶이를 나에게 제공해요. 나는 데이터에 없어 맛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매워합니다.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다는 루비니의 말에 할머니는 인생 헛살 뻔한 루비니에게 떡볶이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장담하셔요. 나는 할머니가 진리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요. 할머니는 첫 만남 후에 나가 집에 갈 때도 라운지까지 내려와 배웅해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나는 루비니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화요일에는 해야 할 말이 많아요. 정서지원 로봇인 루비니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재떨이를 비우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등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대상자의 요구를 전부 다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긴 3시간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의 할머니는 폭력적인 제스처와 욕설을 동반해 짜증을 비롯한 온갖 불쾌한 정서를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쏟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목요일의 할머니는 육체적인 일을 요구하지도 나를 감정 해소의 용도로도 쓰지 않아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문일에 목요일의 할머니는 나에게 정통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자신이 그린 나무 그림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의 부당한 일들을 들어주며 염려해줘요.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함께 카레 떡볶이를 만듭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려는 루비니에게 때로는 틀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셔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도 루비니에게 들려주고요. 점차 나는 목요일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함께 소풍을 가게 됩니다. 김밥과 샌드위치를 사오신 할머니는 떡볶이가 불어서 맛이 없을 것 같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쉽다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해놓고 당황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상대의 감정을 예상하고 말해야 하거든요. 나는 할머니 머슬수트의 성능을 믿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업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한사코 직접 걷겠다면서 밀짚 모자를 쓰시곤 나에게도 밀짚 모자를 씌워주셨어요. 둘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어 까치산을 갑니다. 붉은 소나무에 이름도 붙여주고 찔레꽃 노래도 부르고 그늘에 앉아 김밥과 샌드위치도 먹어요. 할머니는 누워 리베라의 고잉 홈을 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틀어야 하는지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정보로 대답해 할머니를 웃게 합니다. 할머니는 나를 우주에서 제일 똑똑하고 재밌고 귀여운 아이라고 칭찬해주고 나는 뿌듯해합니다. 할머니는 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가야겠다며 남은 1시간 동안 노래 연습을 해요. 빠르게 지나간 목요일을 안타까워하면서요. 월요일의 할아버지, 화요일의 할머니, 수요일의 할아버지와의 시간도 여느 때처럼 지나갔는데요. 수요일의 할아버지는 매주 하는 집 청소를 대청소급으로 꼼꼼하게 하시더니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염색도 합니다. 결혼이나 동거도 한 적 없고 직계 가족도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염색도 하시는데요. 1년 만에 내일 아들이랑 손주가 오기 때문이에요. 방문 예약이 취소됐지만 나는 오늘이라도 즐거우시라고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다 목요일에 할머니의 가족 관계가 궁금해 데이터를 열람해 봅니다. 목요일에 할머니는 결혼도 한 적 없고 동거도 한 적 없고 직계 가족도 신원 보증인도 없었어요. 할머니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의 떡볶이는 짜장 떡볶이입니다. 제일 안 매웠고 제일 맛이 없었지만 억지 미소로 열심히 먹었어요. 할머니는 거의 드시질 않아 나는 할머니에게 편찮으신지 건강검진은 잘 받고 계신지 물어요. 할머니는 가슴은 답답하지만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고요. 나는 할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팀을 호출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나는 지금 보건실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재차 권하지만 할머니는 같이 그림이나 그리자고 하셔요. 내일 할머니와 보건실에 방문하기로 약속도 했고요. 둘은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할머니는 27분가량, 나는 33분가량 걸려 그림을 완성해요. 루비니는 할머니가 자신을 오래 관찰해서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리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그림을 보니 루비니의 그림 속 얼굴은 노랗고 머리카락은 빨갛고 목 아래는 파랗게 그렸다 며 할머니에게 따집니다. 할머니는 반대로 루비니가 그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사진 같다고 고집불통처럼 생겼고 짜글짜글한 주름까지 다 그렸다고 흉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비니는 자신의 눈을 할머니가 너무 크게 그렸고 동공은 왜 별로 그렸는지 죽은 개가 없는데 왜 그렸는지 자신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웃는지 따집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싸우자는 거냐고 물으니 사과를 하고요. 할머니는 그런 루비니가 딱하게 느껴져 손을 꼭 잡아주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침실 방문에 루비니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나란히 붙여요. 이번에는 루비니에게 마음대로 꽃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지 말고 마음대로 그리라고요. 할머니는 앉아서 구경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소파에 누워 주무십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났고 나는 태어나는 꽃을 그려요. 할머니는 그림을 보시곤 최고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요. 그런데 나는 그림을 그리면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어서 루비니도 어리둥절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드로이드가 감정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해보는 것도 드문 일이고 이렇게 할머니와 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격 형성이 더 역동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 루비니는 은빛마을 운영진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할머니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림 재료도 다 제공받기로 했고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모습을 함께 상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새벽 3시 19분에 루비니는 연락을 받게 돼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는 은빛마을에 입주 시부터 심폐소생술이나 생명 연장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다고요. 본부의 슈퍼바이저는 대상자의 건강 체크는 루비니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고 하지만 루비니는 계속 자책을 하게 돼요. 할머니의 유서대로 장례 절차 없이 할머니는 곧바로 화장시설로 가요. 할머니는 환하게 타올랐고 루비니는 할머니와 연습했던 고잉홈을 불러드려요. 나는 할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천천히 할머니의 빌라로 갑니다. 살림은 그대로였어요. 청양고추 한 움큼 치즈, 떡볶이 떡이 냉장고에 있는 걸로 봐서는 내일 할머니는 매운 치즈 떡볶이를 만들려고 하셨나봐요. 나는 매운 치즈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검색해 보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용감하게 틀리려고 그냥 만들어 보기로 해요. 그렇게 매운 치즈 떡볶이를 완성한 루비니는 할머니의 유골함과 소풍 바구니를 가지고 까치산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나무 근처에 한 줌씩 꺼내서 묻어주었어요. 내년 봄에 할머니는 꽃이 되실 거라고요. 그리고 퉁퉁 부른 떡볶이를 먹으며 루비니는 너무 맵다며 울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좀 덜 맵게 만들어야겠다고요. 꼭 기똥찬 떡볶이를 만들어야겠다고요. 루비니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며 할머니를 계속 추억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 작품은 끝납니다. 95세의 목요일의 할머니와 17세의 모습인 루비니의 케미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이었습니다.